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생입니다. 최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 무한연장이라는 법안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고 이 영상을 올렸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주택 소유자 겸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차 무한연장 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의 시설에 대한 인테리어 투자 비용,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상가 임차인은 10년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 임차인에 대해서는 10년이라는 기간에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는 없지만, 대신 집주인과 1년 계약하더라도 2년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부터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번 임대차 무한연장 법안은 취지는 좋습니다. 임대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 점은 저도 동의하고 다수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법안 목적과는 다르게 시장이 흘러갈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전월세 무한연장이라는 효과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도되었던 주택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통해 2+2 보장, 즉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나는 이 법안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전세 월세 금액 인상은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법안 발효 이후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급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요자는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과 전세를 희망하는 사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4년이라는 전세 기간이 보장된다면 2년에 한 번씩 나오던 물량들이 4년에 한 번씩 나오게 되니 시장 자체의 전세 공급 물량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예로 들면 1500세대 대단지인데 그중 800세대가 전세 세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보통 신축의 경우 초기 전세가가 낮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2년 동안 저렴한 금액으로 거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입주 막바지에는 전세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입주한 지 2년이 되는 그 시점에는 높아진 전세가로 인해 세입자들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한 지 2년부터 신축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시장에 재공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년으로 개정되게 된다면 신축의 경우 첫 번째는 입주한 지 4년이 지나야지만 시장에 전세 물량으로 재공급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축에 들어가지 못한 대기 수요가 점점 쌓이면서 인근의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지역 전반의 전세가 상승이 일어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신축에 입상한 세입자들의 경우 4년 후에는 폭등한 전세가 때문에 신축을 떠날 수밖에 얻게 되는데, 이들은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준신축이나 구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신축이나 구축에 들어간 세입자라 할지라도 4년 동안 거주를 보장받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전세 물량이 상당하게 감소한 상태 이후일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런데 전세 공급량은 적은데 전세 수요자들이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지만, 더 심각하게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전세 계약으로 보이지만 이면 계약을 통해 전세금 외에 월세를 지급하는 형태로 어둠의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대한민국 전세 시장이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격을 제시하는 공급자와 그 가격을 수용하는 수요자, 이 두 부류에 의해서 가격 균형점의 상승과 하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한번 임대를 주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은 논외로, 즉 전세 시세는 4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1년 전에 들어온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은 3억 4천이라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전세금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4년 후 이 세입자를 무조건 내보낸 뒤 그동안 올려받지 못했던 전세금에 플러스 알파로 다음 세입자에 청구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2년에 한 번씩 전세 만기가 돌아오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전세금이 인상 또는 인하 되었는데, 전세 만기가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된다면 시장에는 전세 공급량 감소로 인해 전세 수요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로 변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임대인의 손에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매년 노사정 간 협의를 하는 최저시급 인상건이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으로 주기가 바뀐다면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물가는 매 순간마다 상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화폐 가치 역시 매 순간마다 하락하고 있는데 불구하고요.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은 복리 효과이기 때문에 아마 2년 주기, 4년 주기로 최저시급 인상을 한다면 더 큰 후폭풍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기간 4년 보장을 넘어 임대차 무한 연장이 실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소유자들은 주기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상태를 체크하게 될 것이고요.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늘 도배 장판 보상 요구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세가 시세와 임차인의 전세가의 괴리율이 점점 커지면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서라도 세입자의 잘잘못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는 전문업체 선임도 생겨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제로 최근 논란 중인 임대차 무한 연장 법안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투자자이기 이전에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야기시킬 일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여야 간 잘 조율해서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